우리나라 사람 중 종채벌레, 가루이, 노린재 이딴 것은 몰라도 진딧물 모르는 사람 드뭅니다. 과수, 채소, 화초에 심지어 냉이나 지층계 등 야생식물에도 떼거지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진딧물 종류도 많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서 모두를 말하면 그거 말하는 시간 다 갈 정도입니다. 약 600여 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진딧물이 떼거지로 어디에라도 붙으니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사실 진딧물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진딧물 방제를 위해서는 진딧물을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미 없으면 진딧물 이동하지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미가 목장 관리하듯 진딧물을 여기저기 옮겨주고 감로를 빨아먹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개미가 관리하는 진딧물이고 대부분 이동 수단은 날아다니며 이동하는 것입니다. 뭐 진딧물이 날아다닌다고 하실 분이 있습니다. 여기 길다란 매미처럼 생긴 놈이 날아다니는 유시충입니다. 날개에 있는 벌레란 뜻입니다. 진딧물 이동이 필요한 때는 이런 유시충이 발생하여 저 높은 나무 꼭대기 새순까지 날아오릅니다. 거기가 번식 장소로 알맞으면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뭐 새끼를, 곤충이 새끼를 낳아 진딧물이 알을 낳는 때는 땅속이나 나무 덩굴에 월동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때만 교미를 하고 우리들이 보는 진딧물은 교미도 없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 뱃속에는 이미 또 새끼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적을 잡으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 표가 진딧물의 한 살입니다. 지난 겨울이 닥치기 전에 알로 월동한 놈들이 보통 4월 중하순부터 깨어나옵니다. 이놈들은 교미도 없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 새끼 중에는 날개가 있는 유시충과 날개가 없는 무시충을 낳는데 5, 6월 봄철과 9월부터입니다. 봄철은 자손들이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한 놈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가을에는 월동 장소를 찾기 위해서라고 보면 됩니다. 날개 달린 놈 못 가는 곳도 없습니다. 어디라도 야외이면 이들이 안 가는 곳도 없고 못 먹는 것 없습니다. 심지어 냉이나 지층계 같은 곳에서도 붙어 있습니다. 이놈들도 생명, 살려고 나온 놈 왜 알뜰히 잡아야 하는가? 떼거지로 모여 즙을 빨면 하필 붙은 곳이 새순이 나오는 곳,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끈적끈적한 감로를 배출하니 나중 보면 시커멓게 걸려 작물이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이놈들이 바이러스병을 전파시키는데 바로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식물에게는 바이러스병에 대한 약은 없습니다. 자, 이제 진딧물에 대한 것은 이 정도만 알고 이제 방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진딧물은 여름에 더 극성인데 왜 5월에 방제를 주력해야 해야 하는가? 5월은 진딧물 발생 시초로 할 수도 있어 시초부터 개체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약을 쳐도 박멸은 어렵지만 그래도 초기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나중 방제가 쉽습니다. 여름에도 신초 주변에 떼거지로 모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처음 신초 올라오니 방제 구역이 좁습니다. 애초에 나타날 때 방제를 하면 제일 쉬운데 우리가 발견할 때는 이미 새끼를 낳아 떼거지로 모였을 때입니다. 아직 우거지지 않는 은폐물이 없어 방제가 쉽고 약도 덜 듭니다. 이때보다 더 일찍 발견하면 방제는 그만큼 더 쉽게 쓰나 신고하고 오는 놈도 아니고 이때는 밝은 색깔의 끈끈이 트랩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처음 나온 이놈들 한 놈 달라붙으면 수백 아니 수천 마리 잡은 격인데 이걸로 완전 방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예찰용입니다. 5월에 방제를 잘하면 그 이후 방제 횟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새순이 올라오고 그 새순에 달라붙어 있으니 방제가 쉽습니다. 과수에도 채소에도 이제 새순이 막 올라오니 우거지질 않아 농약이 침투하기 좋고 방제 효과가 더 높습니다. 여기처럼 작물이 우거지면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방제 효과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놈들이 금방 번식을 합니다. 번식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기하급수적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도 효과가 높을수록 방제 횟수는 줄어듭니다. 우리는 진딧물 방제 농약을 칩니다. 그 독한 농약을 친다고 진딧물 깡그리 잡히지 않습니다.
진딧물 농약 여러 가지이지만 그 농약 나온 지도 꽤 되었습니다. 우리 농작물에 붙은 진딧물, 어떤 농약에게도 내성을 가진 놈들이 있습니다. 3, 4일 뒤 농약을 바꿔 쳐야 합니다.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작용 기작이 다른 것을 쳐야 효과를 봅니다. 빛 반사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어느 농약이라도 여기에 작용 기작 기호가 쓰여 있습니다. 살충제는 1, 2, 3, 4로 나가니 이 기호가 다른 것을 쳐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진딧물 방제를 어저께 하였는데도 며칠 되지 않아 또 떼거리로 보이는 것은 왕성한 출산 때문입니다. 아마 지구상에 이들보다 더 번식 속도가 높은 것은 없을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놈들을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잡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막걸리로, 어떤 이는 소주로, 그건 죽는 것이 아니고 쉽게 내려갔다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 화분에 심겨진 화초에 진딧물이 잔뜩 붙어 있으면 그 화분째로 수도가를 가져가서 센 물로 샤워를 시키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맛 좋은 막걸리 아끼세요. 그럼 농약 말고는 방법이 없나? 그렇진 않습니다. 안황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식용유가 진딧물의 기문을 막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농약 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데 문제는 제조할 때 비율이 맞지 않으면 식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식물의 잎도 숨을 쉬어야 하거든요. 그냥 식용유도 작물의 잎과 기상 상황에 맞게 농도를 맞춰 치면 방제가 되나 자칫 식물 죽일 수 있습니다. 농약 안 쓰고 진딧물 잡는 방법 100가지도 넘는데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어떤 원리로 방제를 하는가가 과학적이지 않으면 따라하면 쏙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상 올리는 사람 중에는 효과가 없다고 자신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올리냐? 이치에 맞지 않을수록 생뚱맞을수록 관심과 호기심을 끌 수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관심거리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몇 그루 안 되는 곳에 진딧물이나 아니면 다른 해충 붙어 있으면 앞에 얘기처럼 수돗물에 씻어내든가 아니면 여기처럼 모기 잡는 수성 홈키퍼 뿌리면 앵간한 놈은 다 죽습니다. 날아다니는 모기나 파리도 잡는데 붙은 놈 못 잡을 리 없죠. 다만 사용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햇빛이 직접 쬐는 한낮에 진하게 뿌려 놓으면 잎이 타들어갑니다. 빈대 잡으러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죠. 저녁 무렵 가까이서 진하게 뿌리지 말고 떨어져서 살짝 뿌리면 견디는 놈 없습니다.